자, 중국의 장쑤성 양저우시라는 곳에는요, 이 한중 교류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기념관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. 바로 앞서 이야기한 신라 시대의 유명한 학자이자 또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최치원을 기념하는 최치원 기념관입니다. 이 양저우시는 2007년에 중국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서 당나라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당성 유적지라는 곳에 약 300여 평 규모의 최치원 기념관을 세웁니다. 그리고 최치원 기념관은 이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두 번째 기념관이기도 한데요.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최치원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까지 세우게 되었을까요? 우선 양저우시라는 곳은요, 이 최치원의 행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.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의 유학을 떠난 최치원이 이 18살이 되던 해인 874년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 제도인 빈공과에 급제해 이 회남절도사의 종사관으로 파견받아서 4년간 지낸 곳이 바로 이 양저우시이고, 무엇보다 최치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 토왕소경문을 지어서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것도 바로 이 양저우시입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저우시는 한중 우호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이 최치원 기념관을 세운 것이죠. 자, 양저우시는 또한 이 도시 외곽에 당시 최치원이 율수현으로 부임하기 위해 지나갔던 길을 최치원 경행처라고 이름을 붙여서 함께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양저우시는 10월 15일을 최치원의 날이자 한중 우호의 날로 정해서 우리의 경주시와 친선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천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 최치원이 지금의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최치원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없었는데요. 이 한국에 있었어야 할 기념관이 중국에만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이 경주 최씨 후손들이 2016년에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이 최치원 기념관을 또 개관하였습니다. 중국에서 먼저 최치원 기념관이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에 세워진 것이죠. 이처럼 최치원은 이 현대 한국과 중국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쑤성 양저우시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최치원과 관련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.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최치원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중국의 양저우시와 교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있는데요. 이 대한민국 도지사 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이 양저우시와 자매결연 혹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우리 지방정부는 경주시를 비롯해 대구시, 부산시 해운대구, 그리고 여수시 등 모두 10개에 이릅니다. 이 중에서도 특히 경주시는 2008년 이 양저우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에 매년 10월 15일 이 한중 우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.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도 온라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두 지역 간 유대 관계를 강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2013년 10월 15일에는 이 양저우시가 1000년을 뛰어넘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최치원 기념관 내에 이 최치원과 관련한 문화교류 역사를 모은 사료관 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.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1000년 전 인물 최치원이 한국과 그리고 중국 두 나라의 유대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번에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2015년에는 예술의 전당과 그리고 한중문화우호협회 그리고 동북아 최치원 연구회가 공동으로
최치원 중국전이라고 하는 서예전을 개최하였습니다. 이 서예전은 한중문화우호협회가 2007년부터 주관한 한중연, 즉 한국과 중국의 인연이라고 하는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는데요. 중국의 서쪽 고원지대인 이 칭하이성 시닝을 출발해서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양저우시를 거쳐서 서울까지 순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자, 중국에서는 최치원을 가리켜서 동국유종, 즉 유학과 덕행이 뛰어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신라 사람이라고 하거나 동국 문학의 시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최치원을 높이 평가하는데요.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치원은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유명하고 또 인정을 받았던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심지어 중국에서는 최치원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최치원과 관련한 논문의 수만 해도 600여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. 특히 2015년 서울에서 열린 2015 중국 방문의 해 개막식은 이 최치원과 관련해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.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개막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. 이 축하 메시지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.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한의 문화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면서 이 한국 시인 최치원은 동쪽 나라 화계동은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는 시로 한반도를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어 한국인은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중국인은 또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좋아한다면서 이는 두 나라가 인문 교류를 확대하는 데 견고한 토대가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자, 시진핑 주석이 인용한 시는 바로 최치원이 지은 호중별천이라는 시입니다. 중국의 국가주석이 최치원의 시를 직접 인용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이고 또 최치원을 한중교류의 상징으로 언급한 것입니다. 사실 시진핑 주석은 이 이전에도 최치원의 시를 인용해서 한중 우호 관계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최치원을 한중 관계의 상징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. 먼저 2013년 6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에도 시진핑 주석은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 라고 하는 최치원의 시 범해를 인용해서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. 이 범해라는 시는 최치원이 신라로 귀국하는 배 안에서 지은 시로 전해지는데요. 시진핑 주석은 이 범해라는 시를 통해 천년 전 신라와 당의 관계를 소환함으로써 현재 한국과 그리고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. 또 2014년 7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에서 이 최치원을 한중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직접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외에 최치원과 관련한 이 민간단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바로 경주 최씨 종친회와 그리고 이 산하단체인 고운국제교류사업회인데요. 2000년 10월 15일에 이 중국 정부의 주관으로 이 최치원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그리고 제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때 경주 최씨 종친회와 이 고운국제교류사업회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이 양저우시와 두 민간단체가 최치원을 모시는 큰 제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16년은 이 사드 문제가 발생한 해이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로 이 양국 관계가 크게 경색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간단체와 그리고 양저우시 정부는 최치원을 기념하며 이 한중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.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0월 15일에는 2000년 시작한 이 제례를 2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두 민간단체가 모여서 큰 규모의 제례를 지냈는데요. 이 한중 간 우위를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지금 중국은 최치원 광풍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공영방송인 중국 중앙텔레비전을 비롯해
지역 TV 방송국인 강소성 TV, 양조시정부 TV, 양조신문 이렇게 약 20여 개의 텔레비전과 신문이 중국 전역에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외에 중국 장소성 이 우표 수집 관련 회사는 당나라 하늘에 떠 있는 신라의 별 최치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우표첩을 제작하기도 하였고요. 또 양저우시의 역사를 알리는 향토 교과서에는 이 최치원의 개원 필경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양저우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최치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. 이미 입학 시험에 여러 차례 이 최치원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. 최치원이야말로 이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자 또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